어제에 이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짚어볼 건 인수자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오너일가에 유리한 구조로 인수자금을 대주는 덕에 오너일가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의 이런 결정을 놓고 여당에서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나 인수를 산업은행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봐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산업은행이 인수자금 8천억 원을 대주기로 하면서 오너일가와 한진그룹은 한 푼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는 자금으로 아시아나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이 진 빚 1조 원도 갚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진칼이 발행하는 교환사채만 산업은행이 사고 산업은행은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들어가도 상당한 지분을 한진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주회사로서. 이대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산은은 한진칼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누나 조연아 씨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백기사를 얻는 셈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산은은 윤리경영 등 7대 의무사항을 어기면 한진그룹에 위약금 5천억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데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오너일가가 아닌 회사 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에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로 수조 원을 쏟아부은 산은이 또다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 회장 측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누나 조연아 씨 연합의 KCGI는 이번 인수가 부당하다며 오늘 법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 빅딜의 막후에는 금융위원장 출신의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의장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인데 전관 출신이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위닝 게임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산업은행이 안을 주도했고 나는 사회이사로서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훈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빅딜의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 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시민단체에서도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출신이 민간기업의 사회이사가 돼서 산업은행과의 딜에 역할을 했다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전직을 이용해서 산업은행을 한진이 중심으로 하는 합병안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해가 충돌되는 거죠. 더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과거 2년간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이 회장은 김 전 위원장과 2004년 이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원장 시절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여 대책반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나치게 민간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치의 화신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인수협상에 얼마나 관여했냐는 JTBC의 질문에 이번 딜은 전적으로 산은과 칼 경영진이 추진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여당에서도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보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이해상충의 소지, 특히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대주주 한쪽을 편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대주주 한쪽이 아니고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고루 살펴봐야 되는데 한쪽의 이익에 종사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특히 보면 지금 갑질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물의를 일으켰던 오너 일가한테 단일 국적 항공사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국책은행에 자금까지 투입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긴급자금 지원이라든지 전략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항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구조 개편은 필요한 사안이고 정부 자금을 최소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그 세세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대주주의 중립적인 모습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특혜라고 보시는 겁니까? 특혜라기보다도 지금부터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기까지 그리고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독점의 문제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되고 그 안을 평가해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7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지명한 사회이사 3명을 두고 또 주요 경영을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산업은행이 정말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7대 의무가 바로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돼야 되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 주주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됩니다. 그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력이 떨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7대 의무는 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천억 원의 위약금을 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 5천억 원의 위약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또 경영 책임을 두고 결국 주주들도 있는 회사에서 회사 돈을 위약금으로 받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위약금을 뭘 잘못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보다는 어떠한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경영권 배제 이런 조치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 두 주주 간에 갈등이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사안인데요. 이걸 오늘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제3자 배정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주주 우선 배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한진칼의 정관을 보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조달할 때 이사의 의결로서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진칼이 긴급한 상황이냐? 이거는 상당히 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주주 간의 지분은 변동이 생길 때 다른 주주가 이 사안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는 훨씬 더 커집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까 위약금을 회사 돈으로 낼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주주 간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내게 되면 그 자체도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짚어봤지만 지금 나오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가 단일 국적 항공사의 주인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연이은 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조원태 회장의 동생 조현민 씨와 어머니 이명희 씨는 여전히 핵심 계열사의 임원을 맡으며 1년에 수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규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갑질 사건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등을 담당하는 정석기업 부사장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직원 상습폭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 역시 지난해 7월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고문과 항공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 자문 역할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불이를 일으키며 물러났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복귀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 복귀를 서두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700억 원. 이들 일가는 상속세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온갖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온 조씨 일가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엄청 큽니다. 이처럼 오너 일가의 갑질에도 바뀌지 않는 지배구조를 산업은행이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은행이 사회이사 임명, 투자비서 위반 시 5천억 원의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걸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시민 추천 사회이사제 같은 견제 장치를 포함해 인수합병 구조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